안녕하세요. 따수밀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분명 깨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불 속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나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도 카톡 알림은 없고 통화 목록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없구나. 내가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네. 이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아주 느린 속도로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작은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지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알람을 끄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알람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무가치감을 어떻게 다루고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무가치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첫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불려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여보. 이런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자녀가 독립한 이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름이 멈춥니다. 그러면 마음은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해석해버립니다. 둘째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자동적 부정사고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늙었어. 배워도 소용없어. 내가 있으면 민폐만 될 거야. 사실은 이 문장들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생각은 뇌에게 사실처럼 각인됩니다. 셋째는 대화의 결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10분 이상 하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를 덜 쓰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연결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결국 고립감이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사람은 쉽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열흘간 따라 해보는 회복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험들이 쌓이면 마음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날에는 부정적인 문장을 잡아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문장을 메모장에 그대로 적어봅니다.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그 옆에는 사실은으로 시작하는 반박을 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손주가 수학 숙제를 물어봤다. 사실은 이웃이 쓰레기 배출일을 헷갈려서 나에게 물었고 고맙다고 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것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사실은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증거 문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쓰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날에는 5분짜리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약국줄에서 뒷사람에게 양보하기, 동네 게시판 전단지를 바로 세우기 같은 일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행동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감정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하면 감정이 끌려옵니다. 오늘 하루에 누군가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딱 한 번만 듣는다면 뇌는 즉시 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날에는 가치 앨범을 시작합니다. 작은 노트나 메모 앱을 준비해서 매일 밤 3줄만 씁니다. 오늘의 가치 있는 순간, 오늘 배운 점, 내일 해볼 작은 실험. 예를 들어, 오늘 택배 기사님께 수고 많으시다고 말했다. 상대가 먼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내 태도로 하루를 만든다. 내일은 집 앞 화분을 이웃에게 건네줄 작은 허브로 바꿔본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긍정 저널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사회적 처방을 내려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 보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했지만 목이 힘들다면 가사 낭독으로 바꿔보고, 요리를 좋아했지만 체력이 줄었다면 10분 레시피를 연구해서 블로그에 올려보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을 사회적 처방이라고 부르며 우울증 치료에 활용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회와 연결하면 역할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면 가치감이 되살아납니다. 다섯째 날에는 정체성 문장을 다시 씁니다. 과거형 대신 현재형으로 나는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내 속도에 맞추어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달이다. 수치심은 과거 완료형 언어를 좋아하지만 자존감은 현재 진행형 언어에서 힘을 얻습니다. 언어의 시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재능 교환 장터를 열어봅니다. 동네 단톡방이나 작은 모임에서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30분 동안 김치 양념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스마트폰 사진 정리법을 알려주세요. 15분 동안 허리 아프지 않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무료 앱으로 가계부 쓰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재능을 주고받는 것은 쓸모의 즉각적인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감을 깎지 않습니다. 받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주는 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자기 칭찬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 SNS를 열지 않거나 꼭 열어야 한다면 학습 계정만 의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씁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다. 그릇을 정성껏 씻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자기 칭찬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여덟째 날에는 도움 요청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20분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제가 이런 것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공정한 교환 제안은 부담을 줄이고 상대의 수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아홉째 날에는 메시지를 녹음해 봅니다. 글이 부담되면 음성 메모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3가지, 다시 한다면 바꾸고 싶은 것 1가지,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 이 3가지를 녹음해서 가족 한 사람에게만 보내보세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메시지 녹음은 반응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내 경험을 바깥 세계와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의외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메시지가 큰 의미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10째 날에는 의미 있는 루틴 하나를 고정합니다. 아침에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호흡 30번을 세는 루틴, 커피를 내리며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속으로 말하는 루틴, 저녁에 그릇을 씻고 내일의 작은 실험 한 줄을 적는 루틴. 루틴은 마음의 뼈대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감정이 흔들려도 루틴의 뼈대, 즉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열흘간의 회복 실험을 잘 따라오셨나요? 무가치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들이 그 신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실험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가치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수면과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삶에 대한 흥미가 거의 사라진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복지관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겠다는 강한 선택입니다. 상담과 치료는 때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의 결심을 이렇게 완성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결심이나 생각들 앞에 사실은 이란 단어 하나를 덧붙여 문장 하나를 쓰고 5분짜리 작은 자원봉사 한 가지를 실천하고 밤에는 가치 앨범에 3줄을 남겨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한 걸음만. 그렇게 10걸음을 걷고 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까운 분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예상보다 늦게,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에 이 이야기가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시도해본 실험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이런 자원봉사를 했다. 나는 사실은 단어를 덧붙여 긍정의 문장을 썼다.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가치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따수밀기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